저번 주에도 이렇게 FI 워크숍에서 강의를 했고, 또 거기서 치료사들과 많은 얘기를 나누고, 또 저에게 궁금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풀어주는 과정에서 사회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는 게 이 아이들이 점점 커나가면서 사회성에 도움이 되느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어찌됐든 인지 기능이 좀 잘 갖춰져서 구조적으로 또 자신의 그런 뇌 기능을 잘 사용해서 대인관계나 상황 분석에 사용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엄청나게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시중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사회성 그룹이나 어떤 놀이치료 이런 걸로는 정말 그냥 가뭄에 잠깐 단비 내려서 촉촉해지는 것과 같이 잠깐의 어떤 그런 대처법은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아이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또 유지해가고 또 개선해 나가는 그러한 인지적인 능력을 갖추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 사회성이 부족한 아이들 대다수가 어려서부터 빨리 뭐 조기에 발견이 돼서 뭐 자폐 아이나 뭐 사회성이 아주 떨어져 있는 뭐 의사소통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나, 대체적으로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접하는 것들은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상호작용이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초기에 놀이치료라는 접근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아이들은 자극과 반응, 그 다음에 그에 따른 피드백, 이런 쪽에서 상당히 보상으로 강화되는 시스템으로 아이가 뇌가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인간관계라는 게 즉각 피드백이 오기도 하고 반응도 오고 보상이 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러한 것들이 전부 다 시간차를 두고 발생할 수도 있고, 또한 뭐 없을 수도 있고요. 꼭 내가 너 줬으니까 너도 나를 줘야 돼, 이런 관계가 만약에 아이가 인식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상대방은 부담을 느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아이가 유연한 사고를 갖추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이 3살, 4살 때에 아이의 어떤 그런 발달적인 문제가 나타났을 때 인지적인 측면도 좀 고려를 해주면서 그러한 것들을 병행하면 좋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치료센터의 현실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 안타깝게도 제가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죠. 사실 7세까지 제대로 된 인지치료 커리큘럼을 가진 곳이 한 군데도 없다. 뭐 몇 치료사들이 이름을 날리고 있지만 그 사람들도 나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거지, 그거를 일반화시켜서 할 정도의 그러한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많은 부모들이 그 인지치료라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고, 또 시간이 흘러서 아이가 학교를 들어갔을 때쯤 내 아이가 지능이 이렇게 낮네, 내 아이가 현실적으로 이러이러한 학습에 어려움을 겪겠구나 라고 불안을 느끼는 순간부터 찾아다니는 게 인지치료거든요. 그 전에는 전부 다 이렇게 유치원이나 뭐 동네 친구들하고 어울리는데 문제가 있으니 전부 다 놀이치료로 접근을 해요. 어떤 놀이치료사는 저한테 놀이인지라는 것도 있습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하면서 그렇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걸로 근본적인 인지적인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은 분명히 우리나라 놀이치료 수준의 한계가 있어요. 이거는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는 언어치료면 언어치료, 놀이면 놀이, 이렇게 딱딱 구분이 돼야 되지, 이 놀이가 학습 놀이가 들어가고 뭐 놀이 학습이니 뭐 인지 뭐 놀이니 놀이인지니 뭐 언어 인지니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뭔가 통합을 해가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 이렇게 막 하는 분들이 있어요. 과연 그 사람은 과연 뭘 하나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고 저는 좀 의문이 들고요. 그렇게 깊이 있게 다루다 보면 결국은 자신이 진짜 잘하는 거 하나만으로도 족하다는 거를, 그리고 자신의 영역을 최선을 다하는 거지, 놀이인지 인지 놀이인지 자기들도 말이 애매모호하고 정확하게 딱 무엇을 하는지조차 목적이 분명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그냥 부모들한테 이 아이에게 놀이 방법도 가르쳐 주면서 인지적인 능력도 가르쳐 주는 일석이조의 놀이인지를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요즘 엄마 아빠들이 과연 그거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너무나 이제 이 인지라는 말을 너무나 가볍게 사용하고 있는 치료사들이 많고 또 그런 상품을 팔아먹는 원장들이 너무 많다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많은 놀이치료사들이 우리도 나름 뭐 놀이인지니 뭐 이런 걸 한다고 하지만 저는 좀 인지라는 말을 좀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아이들과 제대로 노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아이가 거기에서 뭔가 기쁨을 얻게 하는 수준이면 저는 그거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걸 통해서 아이가 뇌 기능이 좋아지고 과연 그 퍼센트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현실적으로 지능이 낮거나 상당히 뇌 기능이 전반적으로 분열되어 있는 아이들은 그러한 단순한 놀이만 반복한다고 해서 그 뇌가 좋아지지는 않아요. 분명히 뇌에게 뭔가 임팩트 있는 어떤 그런 교육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한국에서 하고 있는 인지치료는 학습치료는 상당히 좀 거품이다. 알맹이가 없다. 알맹이가 없다. 씨앗이 없다는 거는 다른 무언가를 다시 또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 밑바탕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기존의 인지치료나 학습치료는 반드시 좀 변화가 필요하고 다 버려도 될 정도로 그렇게 형편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뭐 나름의 노하우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지능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에서는 그런 접근으로는 결국은 아이는 초등학교 이후에는 학교와 학습에서 정말 담을 쌓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 또 그것을 또 그 치료사들이 또 벽을 쌓는데 도움을 주는 수준밖에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사회성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정말 그 7세 이하 장애아동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너무 성급하게 이상적으로, 모든 아이들과 다 어울리면서 같이 다 지낼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영화 속의 한 장면을 꿈꾸지 마라.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서서히 아이가 인지적인 발달이 갖춰져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조각나 있고 획일화된 신경회로를 기반으로 이 아이는 평생 살아가야 되고 그 회로를 통해서 얻는 보상만 자신에게 만족을 주는 그러한 정신세계를 갖게 되는 거죠. 이거는 상당히 세상을 아주 좁게 보고 편협하게 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가장 가까운 부모가 그 모든 것들을 보상해주고 채워주어서 아이에게 뭔가 위안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결국 부모가 모든 걸 떠안아야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 저는 이제 이런 측면을 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어렸을 때부터 뇌를 사용하는 즐거움 그래서 그 사용하는 즐거움을 통해서 자신과 무엇을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의사 표현도 하고 감정 표현도 하고 또 생각을 공유하고 이렇게 좋은 경험들을 쌓아가는 시간이 필요한 거지. 이 아이하고 놀고 싶어 하니까 그 아이하고 노는 방법을 가르쳤는데 그 아이는 이미 아이보다 더 뛰어난 놀이 수준을 갖고 있다면 아이는 더 이상 자신이 가지고 있는 놀이 수준과 그 친구가 안 놀아줄 거라는 걸 빨리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점에서 놀이치료사들이 상당히 현실 감각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놀고는 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뭔가 도움을 주는 뭔가 서로에게 좋은 감정을 느끼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은 서로의 인지적인 차이가 서서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저는 좀 많이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급하게 제가 하는 아이들이 모두 모든 아이들과 어울리도록 만드는 것은 하지 않아요. 아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나 또 또래나 동생들의 관찰을 통해서 자신과 맞는지 그래서 그 아이랑 더 놀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지 모든 또래와 놀게 하는 어떤 그런 완벽한 아이를 만든다.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엄마가 꿈꾸고 있고 그런 거를 해주겠다고 하는 센터가 있다면 결국은 1, 2년 지나면 엄마하고 치료사는 상당히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왜냐? 아이는 그렇게 해봤는데도 안 되기 때문에 더 많이 반항을 할 거고 더 부정적인 생각과 그것에 따른 자기신의 어떤 상실된 마음이나 어떤 박탈된 것들에 대해서
뭔가 손해보는 느낌을 갖게 될 거고, 그것을 채워달라고 엄마 아빠를 더 보채는, 결국은 집안의 문제만 더 커지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사회성이라고 하는 이 뜬구름을 잡지 말고 근본적으로 현재 이 아이가 이 현 시점에서 과연 얼마나 상황을 잘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고 그 상황에 맞는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있는지에 대한 인지적인 측면을 좀 더 깊이 있게 고려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FI에서 말하는 그런 중재를 통해서 어린 아이들이 차근차근 이 뇌 구조를 좀 단단하게 가져간다 그러면 지금은 좀 부족한 사회성일지 몰라도 그래도 적어도 10대 이상이 되었을 때는 자신과 뜻이 맞는 또래하고는 상당히 오랜 시간을 같이 지낼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사회성을 갖출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7세 이하 부모님들 사회성이란 뜬구름을 계속 보고 있지 마시고요. 이 아이가 현재 과연 자신의 뇌 기능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 아이냐 아니냐에 대한 그 궁금증을 좀 빨리 해결해야 되고 정확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오늘 이런 동영상을 찍게 되었고 7세 이하 부모님들 조금이라도 이 아이들이 뇌를 써서 즐거움을 얻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상대방이 있으면 자신이 생각한 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인정받고 같이 감정을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사회성에는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경험이다 라는 것을 좀 알고 좀 천천히 잘 알아보시고 아이가 좀 못 논다,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한다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분명히 저는 인지적인 능력이 좋아지면 분명히 저는 점점점 아이가 친구들과 모든 친구들과 사귈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자신과 마음 맞는 몇 명과는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은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너무 언어와 놀이에 몰빵하지 마시고 정말 주위에 좋은 괜찮은 인지치료사가 있고 아주 뛰어난 인지치료사가 있다면 아이가 그 선생님을 통해서 머리를 쓰는 방법을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꼭 확보하셔야 된다. 7세가 넘어가서 학교를 들어가는 순간에서는 정말 그런 시간을 만들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것을 저는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천천히 계획을 잘 세워서 정말 좀 프로다운 프로들을 만나서 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